예,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내 잠만 자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많은 분들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 민생은 어디에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북 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기사들에 안도하신다고 하시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보다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은 결국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 현안들을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여당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1인 시위,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삭발식 등이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까지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농단 근절을 위한 법원개혁 등과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법안도 다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안들을 입법시키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토론합시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되었던 더불어민주당 2030 컨퍼런스의 네 번째 행사 정책 발표회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조별로 토론되었던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발표하고 서로 평가해서 9월 20일 날 진행될 정책 전당대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 등으로 수용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서울시, 부산시 등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 계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역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 추진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본법의 입법이기도 합니다.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서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